내년에 이 조직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과연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조직이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매출이 목표한 대로 나오지 않아도 전년비 지금 성장하면서 이게 우리의 브랜드, 풀무원 전체 브랜드에 어떠한 지금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지구식단 브랜드 런칭하고 광고하고 이러면서 풀무원 브랜드에 대한 어떤 혁신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표들이 되게 올라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의사소통하고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이거 이제 북극성 지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존재하는지, 우리 조직이나 우리 브랜드가 이 회사에서 존재 의의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명확하게 저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저는 풀무원에서 지구식단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박종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풀무원 지구식단을 풀무원의 대표 브랜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있으셨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그 지구식단 브랜드는 다른 일반 식품의 서브랜드 이런 거랑은 좀 달리 풀무원의 어떤 가치 체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구식단 브랜드가 있기 전에 풀무원 같은 경우는 그 핵심 가치를 21년에 지속가능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해서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속가능 식품이라는 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가지 가치 체계를 수립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식물성 지향식품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동물복지식품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에코케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환경에 관련된 걸 하겠다. 건강한 경험. 그래서 이제 풀무원의 전사에서 뭐 제조를 하는 쪽은 지속가능 식품의 식물성 지향식품이랑 동물복지식품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뭔가 건강생활이나 이런 아니면은 뭐 외식 사업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경험과 친환경 케어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고 해서 이제 4가지 가치 체계를 세운 거고요. 그 중에 식물성 지향식품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지구식단 브랜드를 이제 전사 차원에서 만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품의 하나의 서브 브랜드는 아니고 풀무원의 지속가능 식품이나 아니면 지속가능 식문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의 철학이 반영된 철학 브랜드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케팅에서 유래돼가지고 한 그런 브랜드는 아니고 전사에서 창업주와 어떤 이사회에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브랜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식단 브랜드가 런칭이 됐고, 그래서 지구식단 브랜드를 관리하는 전문 조직이 생겼고요. 저희가 원래는 카테고리 조직이에요. 그래서 제품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고, 프로덕트 매니저들을 관리하는 카테고리 매니저가 있고, 그다음에 카테고리 매니저들을 또 관리하는 도메인 매니저가 있는데, 지구식단 BM 조직만 브랜드 매니지먼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식단 브랜드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이제 되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지구식단 브랜드 조직, 그 다음에 연구소의 어떤 대체육 연구사업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적으로도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식탁에서 시작된다라는 네. 이제 풀무원 지구식단의 철학이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제품 개발, 마케팅, R&D 등에서 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일단 마케팅 조직이 원래는 그전에는 지구식단 BM 조직은 없었고 브랜드 매니저 조직도 사실은 없었어요. 거의 한 10년 전에 브랜드 조직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카테고리 조직으로 바뀌었는데, 브랜드 조직을 다시 신설을 거의 10년 만에 다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연구소에서도 이제 이 대체육이나 아니면 이 식물성 식품을 개발하는 전문 대체육 연구사업부라고 해서 연구사업부를 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연구에 전문 조직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실제로 제품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영업에도 어떤 KPI나 이런 쪽으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뭐 총괄 사장님 이런 KPI, 저희 이제 CFS라고 평가하는데, 그 평가 항목에도 지속가능 식품의 매출 비중, 이런 아니면은 뭐 개발 개수, 건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결두부처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브랜드의 핵심 자산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좀 돋보이는데요. 네. 기술과 브랜딩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사용자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나 또 네. 협업 방식이 있다면 네.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과연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저희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되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검증을 합니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식단 브랜드 만들 때도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 브랜드 만들기 전에 지구식단 브랜드 안에는 그럼 어떤 제품이 어떠한 체계로 들어가야 되느냐를 지속가능 식품 체계도를 또 연구소에서 만들었어요. 그 체계도도 한 1년 반 걸렸어요. 이게 왜냐면 서로 간의 의견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각 연구소 입장, 마케팅 입장, 생산 입장이 다 다르고 각각의 이제 또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거를 어느 한쪽에서 그냥 주도해서 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다 온라인하기 위해서 체계도 만드는데도 정말 한 1년 넘게 걸리고 브랜드도 정말 그 메타 브랜딩이라는 이제 전문 브랜딩 업체에다가 맡겼는데 거기서 온 걸 그냥 하지 않고 그거를 수도 없이 이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결정하는 데만도 한 6개월이 걸렸어요. 사실 그 브랜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제품을 개발할 거냐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구식단 체계도에 뭐 동물성을 대체하는 식품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두부를 좀 가공도를 높여서 새로운 TPO를 제안해서 조금 더 식물성 그 식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식물성 영양식품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빨리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편식으로 만드는 FRM 제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체계들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소재들 예를 들면 어떤 결두부라는 소재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두유면이라는 소재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거를 실제로 이제 그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 번의 테스트와 그 다음에 여러 번의 연구소 테스트, 소비자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컨셉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나가는 커스터머 프라미스도 검증을 하고요. 아니면 지구식단 브랜드 아니면 그 각각의 제품이 가지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진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고요. 그거를 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그거를 검증하는 단계가 또 많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들을 사실은 이렇게까지 내가 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내가 한번 말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절대 안 되고 서로 간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좀 오버다 싶을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지나칠 정도로 소통하는 게 어찌 보면 서로 간에 이 생각을 좀 맞추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좀 중요한 의사소통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의견 합치가 안 될 때 계속 네. 딜레이가 되고 데드라인이 마감 전까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 그런 네. 게 있으셨을까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제가 결정을 내리죠. 아. 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한 그 이유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팔로우업을 해요. 왜냐면 이게 저도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결국은 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좀 결정을 이건 무조건 지금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지금 얘기하고 아니면 그냥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여기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처음부터 막 몰아붙이는 스타일은 아니라 막 이렇게 막 푸시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주다가 막 그 거의 이제 막판에 가서 그래도 이거 해야지라고 하면 그래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이건 진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 마음의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회사에서 공감이 안 되면 일하기가 시켜서는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훨씬 더 인벌브를 많이 하고 더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한테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래서 그것들을 이끌어내주는 게 사실은 전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풀무원 지구식단은 풀무원 최초로 연예인 모델을 좀 기용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팝업 스토어나 웹 예능, Z세대의 타겟 캠페인도 좀 보였는데 풀무원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들을 조직 안에서 가능하게 만든 운영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어찌 보면 그 탑 매니지먼트의 좀 의사결정이나 강한 확신이나 아니면은 비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지구식단 브랜드 런칭하기 전에는 풀무원이 저희가 작년 40주년 됐었거든요. 그래서 40주년을 맞이해서 풀무원 브랜드를 아주 좋아해 주시는 코어 타겟층이 사실은 30, 40대였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는 그분들이 40대, 막 50대, 60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풀무원 브랜드가 너무 올드해지는 것 같아. 예, 이런 고민이 있어서 우리의 이제 미래 타겟들한테 우리 제품들이나 우리 브랜드를 알려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지금 우리의 미래
현재의 우리의 그 주요 소비자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후기 밀레니얼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에 잘 가시지도 않고 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시고 그다음 미디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특히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소비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접근하려면 과거의 풀무원 코어 타겟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반성 아니면 그런 성찰, 통찰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식단 브랜드는 이제 앞으로 40년을 이끌어갈 브랜드라면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이제 좀 빅 모델이나 아니면 그들이 이제 행동하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에 가서 우리도 활동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내부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존 풀무원 제품들이 하지 않던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고 그것들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식단은 네. 맛없는 비건 식품이라는 소비자 편견을 좀 정면 돌파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건 뭐고 내부적으로 합의한 이 지구식단만의 맛 기준은 좀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일단은 식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맛인데 식물성 재료만으로 이제 맛을 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는 풀무원 내부적으로 클린 레이블 정책이 있어서 노노리스트라고 해서 절대 못 쓰는 첨가물들이 이제 법으로는 허용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절대 못 쓰는 첨가물 그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첨가물도 못 넣는 이런 되게 이중 제약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스푼 쓰면 될 걸 엄청나게 많은 무슨 표고나 이런 채수를 우려내서 그거를 이제 뭔가 로스팅 육수로 만들어서 맛을 낸다든지 처음에 이제 지구식단 런칭할 때는 약간 동물성 제품을 흉내내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동물성, 고기 없어도 맛있는 우리가 고기처럼 만들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맛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연히 이제 식물성만의 어떤 본연의 맛이 있고 동물성 재료에서 나오는 맛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절대 이제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작년 말부터는 이게 우리가 꼭 식물성 재료만으로 동물성의 그 맛을 내기보다는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 있잖아요.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지구식단은 예를 들면 대체육 제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고기처럼 맛있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맛이에요. 우리는 담백한 식물성 본연의 맛이에요. 식물성 자연 재료의 맛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맛의 프로파일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바꾸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캔 햄, 식물성 햄을 낼 때는 거의 뭐 스팸처럼 뭐 맛있어요. 근데 스팸처럼 맛있는데 덜 짜요. 식물성 재료예요.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거기다 뭔가 버섯이라는 원재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으로 만든 아니면 버섯과 콩으로 만든 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고기를 대체해서 나왔다라기보다는 식물성을 가지고 요 형태를 구현했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그 소비자가 느낀 어떤 그 불일치? 요런 이 인지도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 풀무원은 식물성 제품, 예를 들어 런천 미트, 만두, 네. 균사체 기반 스테이크 등이 있는데 네. 이런 라인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네. 근데 이 지구식단의 카테고리 확장 전략과 신제품 출시의 우선순위를 네. 어떤 기준으로 좀 결정하는지 지구식단 하위의 카테고리 구분으로 동물성을 대체하는 동물성 대체 식품이 있고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두부나 아니면 식물성 원료에 어떤 공정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뭔가 소재를 개발하거나 해서 새로운 TPO를 제안하는 식물성 영양식품. 예를 들면 두유로 면을 뽑아내거나 두부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두부면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식물성 영양식품이라고 하고 그 두 개의 소재를 합치거나 아니면 이 두 개의 소재에다가 뭔가 소스를 개발하거나 해서 이제 바로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는 HMR 제품들, FRM 제품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기본적인 개발은 이제 소재부터 옵니다. 그래서 소재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성 대체 식품에 예를 들어서 뭔가 치킨을 대체할 수 있는 결두부를 만들자. 그래서 두부를 조금 다르게 해서 결두부를 만들자거나 아니면 두유로 면을 뽑아내자 해서 이런 것들이 일단 코어 소재가 개발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콩이나 버섯으로 만든 소세지를 가지고 핫도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페퍼로니를 만들어서 식물성 페퍼로니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피자 위에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에 좀 순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FRM부터 개발하면 사실은 훨씬 쉬운데요. 그러면 다른 회사랑 차별화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거는 금방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두에 속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되게 금방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무원만이 가지는 코어 소재 개발이 먼저고 그거를 이제
간편식으로 좀 확장하고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풀모어는 그 지속가능 식품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계시고 네. 그 최전방에 계신데요. 네.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그리고 네. 리더십 스타일은 무엇이며 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 좀 어떤 과정으로 끌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방향에 대한 확신, 그다음 두 번째가 지속적인 의사소통,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확신이 기본적으로 이 지구식단 브랜드가 없던 브랜드를 이제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회사의 기업 철학과 브랜드 철학을 담아서 만든 거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다른 조직에서 PM들을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단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어떤 그러니까 정확한 이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조직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제품도 사실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이 세팅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원들이 되게 불안해해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내년에 이 조직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과연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조직이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매출이 목표한 대로 나오지 않아도 전년비 지금 성장하면서 이게 우리의 브랜드, 풀무원 전체 브랜드에 어떠한 지금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지구식단 브랜드 런칭하고 광고하고 이러면서 풀무원 브랜드에 대한 어떤 혁신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표들이 되게 올라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의사소통하고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이거 이제 북극성 지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존재하는지, 우리 조직이나 우리 브랜드가 이 회사에서 존재 의의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명확하게 저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되게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식물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브랜드 가치는 앞으로 뭐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조직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어떤 만들어내는 제품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식생활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식물성 식단으로 바꿔내면 사실 뭐 한 명의 완벽한 비건보다 10명의 불완전한 비건이 훨씬 더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아니면 나아가서 이제 세계인들의 이런 식문화를 바꿔낼 수 있다면 요거는 사실은 세계를 바꾸는 일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방향,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한 중간에 마일스톤들을 설정을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주간 회의 때 아니면 월간 회의 때 아니면 사업 계획이 끝나고 보고하고 나서 윗분들이 주신 피드백 아니면 이사회에서 나온 피드백들을 계속해서 저는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요새 친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MG 오피스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약간 좀 안 좋은 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면도 사실은 미디어에서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전혀 못 느끼고 다만 좀 지쳐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마케터다 보니까 제품을 냈을 때 바로바로 이게 성과가 나야 즐겁고 훨씬 더 재밌게 일하고 이게 모티베이션이 있는데, 그게 조금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회사의 비전을 얘기해주고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의의와 우리의 약간 존재 가치를 계속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전략을 좀 설명을 충분히 해주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조직원들이. 그래서 이게 내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1대1로 점심도 꼭 1년에 2번씩은 팀원들이랑 먹고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